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어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새벽 4시에 잤기 때문에 컨디션이 최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루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자신감이 찬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사람, 미덕을 갖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전자는 삶의 특별한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후자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대단히 강력하고 완전해서 심지어 명백한 패배까지 끝내 승리의 빛으로 감쌉니다. 평온함과 마음의 조화. 이걸 안 읽었어요, 근데. 오케이, 평온함이 또 나왔네요, 오랜만에. 진실을 소유한 사람은 평온합니다. 마음이 정화되어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서두름, 흥분, 불안, 두려움 등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를 극복한 이들은 지속적인 평온을 누립니다. 자, 죄송해요. 진실에서 이게 목의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목이 아직 안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소유한 사람은 평온합니다. 마음이 정화되어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서두름, 흥분, 불안, 두려움 등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를 극복한 이들은 지속적인 평온을 누립니다. 평온함은 온갖 미덕에 광채를 더해주는 밝은 빛입니다. 평온함은 온갖 미덕에 광채를 더해주는 밝은 빛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평온함은 온갖 미덕에 광채를 더해주는 밝은 빛입니다. 미덕의 밝은 빛. 성자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후광처럼 평온함은 미덕을 후광으로 감쌉니다. 평온함이 없으면 강인함도 약점이 되고 맙니다. 맞아요. 외부의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쉽사리 균형을 잃는 사람은 정신이 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평범한 인간이 가진 강인함조차 기대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유혹과 위기에 시간이 닥쳤을 때 죄악에 몸을 맡기거나 꼴사나운 분노에 휩쓸려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미덕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의 열정과 감정을 감시합니다.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의 열정과 감정을 감시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며 평정을 얻습니다. 평정을 얻으면서 영향력과 권력, 탁월함, 변치 않는 기쁨, 그리고 인생의 충만함과 완전함을 함께 누립니다. 미덕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의 열정과 감정을 감시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며 평정을 얻습니다. 스스로 점검, 자신의 열정과 감정 감시, 평정을 얻으면서 영향력과 권력, 탁월함, 변치 않는 기쁨, 그리고 인생의 충만함과 완전함을 함께 누립니다.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과 열정을 주인으로 삼고서 위험한 쾌락을 쫓아 흥분 속에서 경쟁하듯 달리는 것에 목을 맵니다. 이 사람들은 기쁨에 찬 승리를
승리의 삶을 누릴 자격이 없으며 평온함의 아름다운 보석을 받을 수도 그걸 그저 감상할 수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평화의 기도를 올릴지 모르지만 가슴으로 간절히 바라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평화라는 단어가 이들에게는 이따금 끄집어내어 즐기는 놀잇감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온한 삶에는 죄악의 흥분에 휩쓸리는 시간이 없으며 이 흥분, 맞아요. 슬픔과 후회의 반동적인 시간을 가질 일도 없습니다. 어리석게 히히 낙락하지 않으므로 어리석게 울감에 빠지지 않으며 비참함과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지는 자기 비하적인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빠진 자리에 진실이 남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영원히 평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평온한 삶에는 새로운 행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가시기만 한 그 의무들이 평온한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 됩니다. 평온한 삶에서는 의무라는 단어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의무. 의무가 행복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겠죠? 행복과 동행하는 단어가 됩니다. 의무. 평온한 사람은 올바른 시각을 지니고 있어서 기쁨과 의무를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둘을 분리해서 보는 사람들은 쾌락 사냥꾼, 흥분, 애호자 같은 마음을 지녔으며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잠깐은 즐거움을 주는 수준 낮은 작은 소란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평온함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슬픔을 은근히 사치스러운 즐길거리로 보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온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쉽지 않을 뿐 간단합니다. 평온함에 방해가 되는 모든 흥분거리, 소란거리들을 치워버리고 확고한 미덕들로 자신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 미덕들은 사건과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영속적인 충족감과 평화를 약속한다. 참 좋네요. 흥분거리, 소란거리를 치워버린다. 그리고 자신을 단련한다. 맞아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 매일 착실히 노력하는 사람만 평온함을 얻을 수 있으며 더 큰 자기 통제, 더 큰 마음의 평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를 다스리는 만큼 자신에게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통제권은 꾸준한 실천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좋다. 그쵸?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도 매일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계속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점차 승리자가 됩니다. 비록 각각의 승리는 작을 수 있지만 승리에 크고 작은 게 있을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영원히 소유하면서 하나하나 품성을 얹어갈수록 더 큰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여 그는 스스로 강하고 능력있고 행복해지며 자신의 의무를 흠잡을 데 없이 수행하며 인생의 모든 사건에 흔들림 없는 정신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설사 이번 생에서 어떤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최상의 평온함에는 이르지 못한다 해도 인생의 전투에서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침착함과 순수함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선함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므로 적어도 조금은 더 풍요로워진 그 세상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아를 극복하다 보면 자기 마음의 복잡미묘한 상태에 대해서도 알게 될 건데 흥분했어요. 천천히. 평온하지 않죠, 에리님? 천천히. 알았어요. 지금 재밌기는 한데 지금 내용이 너무 읽고 싶어서 좀 흥분했는데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자, 이 자기인식이 바로 평온함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하는 신성한 지식입니다. 자기를 알지 않고서는 영속적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으며 사나운 열정에 휩쓸리는 마음으로는 평온함을 지배하는 거룩한 곳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영속적인 마음의 평화. 자기의 인식이 바로 평온함을 굳게 신성한 지식이다. 자기를 알지 않고서는 너무 좋은데요. 그쵸? 나를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약한 사람은 불길처럼 내달리는 군마에 올라 말이 가고 싶은 곳을 무작정 달리게 내버려 두는 사람과 같습니다. 강한 사람은 말에 올라타 능숙한 손길로 다스리며 말이 달리는 그 방향과 속도를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요. 오마이갓. 죄송해요. 흥분하지 말고. 나 너무 좋은데 근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좋은데요? 나만 감동인가? 왜 이렇게 글이 감동적이지? 오늘 독서 벌써 다이도편 엄청 분비했어요. 그래서 평온함은 신성한 품성 또는 그에 근접하는 품성을 의미하며 신성한 품성, 평온함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움의 건저에 오를 수 있습니다. 평온함에 닿은 사람 모두에게 휴식과 평화가 주어집니다. 아직 나약함과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평온한 마음 앞에서는 불안에서 놓여나 휴식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에 힘을 받고 슬픔의 시간에 치유와 위안을 얻습니다. 자기를 극복하는 강인함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힘도 강하기 때문에 영혼의 피로를 이겨낸 사람에게는 피로에 지친 길 위에 사람들을 도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온함은 시련과 위급상황, 다른 일들로부터의 비난, 중상모략, 허위에 휘둘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위대한 정신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평온함은 깨달음, 지혜로운 이해의 진정한 지표로 이어집니다. 평온한 마음은 고귀한 마음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고귀한 마음입니다. 자신을 음해하고 모욕하는 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며 평화를 잊어버리지 않는 평온한 사람들은 고귀한 부드러움을 지녔으면서도 외적으로 강인합니다. 이런 강인함이야말로 자기 통제의 완전 무결한 꽃입니다. 이 꽃을 얻기까지는 고통을 참으며 뜨거운 불길로 지나고 자기 정화의 기나긴 과정을 나아가야 합니다. 평온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행복과 지식 모두의 샘을 발견하는 사람이며 그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행복과 지식 모두의 샘을 발견했다. 그는 자기 힘의 정권을 쥐고 있으며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무한합니다. 그가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든 반드시 독창성과 힘이 발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물이 있는 그대로 다를 뿐 그것들에 이러쿵저러쿵 별것 아닌 의견을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덧붙이면 잠시만요. 내가 왜 집중을 못하지? 잠시만요. 죄송해요. 잠깐만 빨리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요. 자, 그가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든 반드시 독창성과 힘이 발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물이 있는 그대로 다를 뿐 그것들이 이러쿵저러쿵 별것 아닌 의견을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만약 그가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덧붙이면 그것들이 더 이상 끌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것들을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단순한 의견으로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 본의를 벗어버리고 법칙에 따름으로써 자연과 우주의 힘에 합쳐집니다. 그는 이기적이지 않으므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제약 없이 자원을 활용하며 자존심을 극복했으므로 주춤거리는 일 없이 마음껏 에너지를 씁니다. 주춤거림 없이 에너지를 쓴다. 어느 의미로 그는 무언가를 자기 걸로 여기는 일 자체를 그만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자기 걸로 여기는 것. 자신이 지닌 미덕조차도 진실의 한 부분일 뿐 전적으로 누군가의 품성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이제 그는 의식을 지닌 존재로서 우주적인 힘의 원칙에 통합되었으며 더 이상 하찮은 것들을 추구하는 비열하고 왜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자아를 버림으로써 자아의 부속물인 탐욕과 불행,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냈다. 그래서 평온하게 행동하며 모든 결과를 똑같이 평온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주어진 일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맹목적으로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일이 누군가의 호의로 술술 풀리듯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평온한 사람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의 표면과 같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반면에 불편한 마음은 호수의 거친 표면처럼 그 위로 떨어지는 온갖 것에 왜곡되는 이미지를 비춘다. 죄송해요. 너무 좋죠? 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쵸? 왜 이게 안 됐지? 제가 잘못했나? 아이고. 빠졌네요. 잠시만요. 이걸 해볼게요. 죄송해요. 끊임없이 자기인식. 나약한 사람은 불기처럼 내달리는 군마에 내버려두는 사람과 같다.
스스로 극복한 사람은 자기 내면의 고유한 깊이를 응시하며 우주를 투영합니다. 그는 광대, 무변한 완벽함을 보면서 삶의 공평함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에서 불공정하고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예전에는 그에게도 그렇게 보였던 것들조차 자기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라는 걸 알게 되며 그것들을 전체를 이루는 일부로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평온함은 기쁨과 깨달음의 원천이 되는 무한한 재원으로 그에게 남습니다. 맞아요.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이 실패하는 지점에서 평온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가장 복잡한 난관과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으므로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내면을 다스려온 사람은 외부를 다스리는 데에도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평온하면 난간을 전방위적으로 파악할 줄 알며 최선의 방책이 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눈먼 사람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채로 자신의 불행과 두려움만 곱씹는다. 맞아요. 평온한 사람이 지닌 자원들은 그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사건, 사고들을 압도할 만큼 든든합니다. 그가 경악할 일, 그가 준비하지 못한 일, 그의 강하고 확고한 마음을 흔들릴 일이란 없습니다. 어떤 의무가 내려져도 그의 능력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만큼 발휘될 것입니다. 자신과의 갈등에서 놓여나 자유로워진 마음이 조용하면서도 참을성 있는 그 힘을 나타내 보이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세속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자기가 맡은 일을 집중된 활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완수해냅니다. 평온함은 마음이 조화롭게 조율되고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균형을 이룬다. 마음이 조화롭게 조율되고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상태, 평온. 예전에는 그렇게나 서로 대립하고 고통스러웠던 극단적인 감정들이 화해하여 마음이 스스로 확인한 더 큰 중심 원리로 통합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삐 풀린 열정이 다스려져 온순해지고 지성이 정화되었으며 개인의 의지가 우주 의지와 합쳐졌다는 의미다. 항상 조율, 균형, 그쵸? 즉 그는 더 이상 편협한 개인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영구히 평온해지기까지는 완전히 승리한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일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진다면 그의 깨달음은 설익은 것이며 이게 서러워서 그렇구나. 마음이 온전히 순수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서리워서 그랬다라는 거, 이걸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마음을 한번 다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첨과 속임수로 자신을 위로하는 한 삶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죄와 슬픔, 고난을 만든 게 자신이며 모든 게 자신의 불완전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비참한 일들이 누구도 아닌 자신의 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맞아요. 마치 탐욕스러운 사람이 부유해지려고 애쓰는 듯이 온 힘을 다해 평온함을 추구해야 하며 결코 부분적인 성취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는 품위와 지혜, 강인함과 평화 안에서 성장할 것이며 상쾌한 이슬이 꽃잎을 적시듯이 평온함이 그의 정신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에는 힘과 안식이 있고 사랑과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와의 끝없는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사람, 오랫동안 실패에 맞선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글을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 이 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통찰력과 악의 정복. 내일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리님 수고했어요. 오늘도.